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튿날에도 북한을 향해서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했고 여기에 백악관도 가세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자, 이번엔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이른바 이제 말의 포문을 열었군요.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평소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걸 중단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정은 정권이 끝을 보게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나 정권 교체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던 그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른 겁니다. 예,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인 경고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대강 말 전쟁에 지금 브레이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부보좌관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라면서 백악관과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We are not just a superpower. We were a superpower. We are now a hyperpower. Nobod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North Korea, comes close to challenging our military capabilities. 예. 말 그대로 미국이 무적이라고 과시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미국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면서 핵공격으로 맞대응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괌을 타깃으로 타격 수단 또 탄착 지점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또 비행 거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찌 보면 선제 타격의 명분이 생겼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주장한 이게 정밀한 괌 포격 계획이 미국의 도리어 선제 타격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MBC 방송은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를 동원해서 북한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괌 기지에 있는 B-1B 6대를 띄워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 시설 등 2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집중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서 미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고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도에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김정은 정권 붕괴 이런 경고라든가 또 대북 선제 타격 계획 이런 강경한 대응은 트럼프 정부 내 이른바 이제 매파의 입장일 텐데 물론 거기에는 비둘기파도 있겠죠. 즉 강온파 대립에서 지금까지 보면 강경파가 즉 매파가 득세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현재 백악관의 권력 구도와 역할을 간결하게 풀이하면 원맨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맨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강원파, 즉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세력은 원맨의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게 백악관 내부 권력 구도의 정통한 인사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대북 강경 스탠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이라면 오판을 견제할 참모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인데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대북 압박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이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내 강원 세력의 대립이 북한과의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전망 등은 뉴스룸 2부에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북 전문가이고 최근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전략을 다룬 책을 펴낸 인제대 김현철 교수와 지금 저하고 얘기 나눈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만나겠습니다.